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소유 신광희 변호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가상화폐 소송에서 피고를 대리해서 승소한 케이스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상화폐 특히나 불과 몇 년 전에, 요새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예전에는 정말 비생산 경제라고 저는 표현하는 그 각종 투자, 주식 투자, 가상화폐 투자 굉장히 많이 이루어졌었죠. 요새는 모르겠습니다. 요새도 얼핏 듣기로는 가상화폐가 엄청나게 올랐다는데, 하여튼 이거 관련돼서 그때 당시에 이제 코로나 때 그 의뢰인 얼굴 보지도 않고서는 수임했던 케이스인데요. 이제 일종의 투자 사기라는 이렇게 민사소송이 들어왔습니다. 형사 고소는 없이 민사소송만 들어왔던 케이스인데요. 참고로 말해서 이 가상화폐는 형사상으로는 좀 다른데, 민사소송에 있어서는 이게 가상화폐를 인도하라, 지급하라, 이런 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얻더라도 이게 집행이 불가능해집니다. 그래서 이럴 때에는 대상 청구라 그래가지고, 본래 청구가 집행 불능일 거를 대비해서 대체적인 극부, 그러니까, 금전 청구죠. 금전 지급 청구를 또 예비적으로 청구해야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케이스의 경우에도 그렇게 대상 청구도 했던 케이스인데요. 금전 지급 한 몇천만 원이죠. 지금 구체적으로는 가상화폐 중에서 뭐가 가상화폐인지도 모르겠는데, 1이더리움이 요새는 500만 원이더라고요. 지금 한번 검색해 보니까. 근데 이 소송할 때 당시에는 200만 원이었었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소송했으면은 제 성공 고소가 좀 많았을 텐데 지금 1년 사이에 그렇게 두 배 이상 뛰었더라고요. 이 사실관계는 대충 이렇습니다. 외국에 직접 얘기하기 뭐한데, 외국에 비상장 코인이 곧 상장된다는 얘기가 돌았습니다. 그래서 제 의뢰인이 그 중에서 VIP 투자방에 자기가 있으니까 그 사람 통해서 투자하면은 이득이 있는 게 있나 봅니다.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이 사건에서 원고, 그러니까 상대방 측이죠. 원고가 제 의뢰인을 통해서 30일 이더리움을 VIP룸에 투자하면서 해당 코인을 샀다는 겁니다. 그 비상장 코인을. 그러면서 이제 만약 일이 어그러지면 100% 환불해주라, 이런 얘기도 서로 했다는 겁니다.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 코인이 상장되지 않았어요. 망한 거죠. 그래서 그 30일 이더리움을 반환하라는 소송을 피고 추천만 해준 피고 제 의뢰인한테 소송을 해왔던 겁니다. 알던 지인인데. 이게 만약에 지금 소송했으면 1억 5천 정도 되었겠죠. 근데 지금은 그때 당시에는 좀 액수가 적었어요. 저는 이 소송하면서 이 사건이 그렇게 흥미롭지 않았습니다. 그냥 저는 어떻게 당사자 얼굴 한 번도 안 보고서는 그냥 3분 만에 수익해가지고서는 이러니까 처음엔 간단할 줄 알고서는 그랬는데, 이더리움이고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으니까 되게 피곤하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간에 이게 제가 도중에 손이 다쳐가지고서는 저 대신에 다른 분을 이제 복대리로 이렇게 저 대신에 출석해달라고 그런 분도 있고 그랬는데, 그분도 되게 흥미로워 하시면서 이거 제 의뢰인 피고가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저랑 달리 보시더라고요. 그리고 변호사인데 이렇게 흥미로워하더라 이러니까 다른 지인들한테도 이 사건에 대해서 좀 얘기해줬더니 흥미로워하면서 너 사기꾼 변호하냐? 이러더라고요. 근데 그러면서 이제 흥미를 위해서 그 복대를 해주신 변호사님과의 대화 문자 내용 이렇게 보면은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랬는데, 저는 그분한테 피고 대리로서의 본분을 다해주세요 이렇게 문자 보내기도 하고 그렇게 잡담했습니다. 그러면서 합작해가지고서는 사기친 거 아닌 이상, 그 내용 보시면 합작해가지고서는 사기친 거 아닌 이상이야 사기 불법행위 책임 질 일도 없고 이거 억지로 소송한 것 같다. 그게 내가 바라보는 이 사건
본질이다. 이렇게 얘기했던 내용인데, 이게, 그러니까 그 변호사님도 그렇고, 제 지인들도 그렇고, 이게 사기꾼으로 보이나 봅니다. 이게 편견인 것 같은데, 사기는 속인 게 있어야 됩니다. 좀 이따가 다시 얘기 나오겠지만, 여기서 원고의 청구 근거는 크게 세 가지였습니다. 비상장 비트코인을 사면 나중에 상장된 코인으로 교환해주기로 하는 계약이다. 그런데 상장되지 않았으니 계약이 무효화됐고 따라서 원상회복이 이루어져야 된다. 근데 이게 좀 말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만은 이게 조건부 법률행위라는 주장입니다. 근데 저는 여기 조건부이고 뭐걸 떠나서 이게 법률행위 자체가 아니라는 항변을 하게 된 겁니다. 좀 이따가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조건부 법률행위인데 상장되지 않았으니 조건 불성치로 계약이 무효화돼야 된다. 이런 논리적 구조입니다. 근데 저는 법률행위 자체가 아니라고 항변한 거고요. 두 번째 또 근거로는 설령 교환계약으로 보지 않다고 하더라도 원금 보장 약정을 해준 것이다. 세 번째로는 아예 이처럼 계약 같은 걸로 보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기망해서 사기쳐가지고서는 투자하게 된 것이니 사기에 의한 불법행위로서 이제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특히 이제 이 마지막 사기라는 주장 부분은 제가 당사자랑 얘기해가지고 이거 형사고소하라고 나 준비 서면에 쓸 건데 괜찮겠어요? 이렇게 하면서 실제로 제가 궁금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가상화폐 지갑이라고 그러던가요? 거길로 이체됐네요. 그리고 그 당사자랑 관련해가지고 딱 그 VIP 룸의 그 관리자라 그래야 되나요? 그 사람과 대한 내용, 요 부분에 관해서 대한 내용 딱 있느냐? 카톡 같은 거, SNS로 있느냐? 요 두 가지를 이렇게 달라고 했더니 바로바로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봐도 또 이거는 사기기는 좀 어려울 수 있겠다. 매우 어려울 수 있겠다. 아예 준비서면에 대놓고 사기로 고소해보시라. 이렇게 세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는 모든 이 논리 구성 자체가 사기에 의한 사기 불법행위 이쪽 주장이 많았는데, 요 준비서면 한번 낸 뒤로는 그 주장이 싹 사그러졌습니다. 그리고, 대신에 다른 두 번째 아까 전에 주장이었던 원금 보장 약정이 있었다는 주장 쪽으로 넘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이 내용입니다. 이 사진을 갑 1호증으로 원고가 제출했던 그건데, 야, 이게 만약에 사기거나 뭐 문제 생기더라도 네가 100% 환불해 주는 걸로 이렇게 원고가 얘기했더니 피고가 오케이 이렇게 답한 내용입니다. 여러분은 이걸 보고 원금 보장 약정으로 생각이 드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고, 여러분이 구두계약도 계약이란 말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러면은 이게 구두계약으로 볼 수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럼 또 여쭤보는 게 이게 과연 계약일까요? 이게 구두계약에 있어서 계약일까요? 요 부분 이제 한번 생각해 보시고. 제가 여기 이에 관해서 준비서면 쓴 거를 한번 보겠습니다. 사망에 나온 내용들이죠. 그러니까 원고 주장이 이게 명확하진 않았어요. 근데 제가 준비서면을 이렇게 쓰고 나니까 이제 원금 보장 약정이 되었던 것이라는 주장을 좀 강하게 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근데 이미 제가 여기 다 썼던 거죠. 어떤 법적 효과를 의혹했다고 보기 어렵다. 이런 것까지 전부 다 이제 뭐 계약으로 이해한다면은 이거 사람들끼리의 대화를 모든 것이 법률행위라고 이해해야 되게 될 거다. 그러니까 법 논리 중에서 쓸 말로는 여기 법률행위 목적의 확정성이 결여돼 있어서 계약법상 의미가 없다. 그리고 뭐 비징 의사표시라는 얘기도 했는데요. 사실 그거는 약간 장난 같은 거를 비징 의사표시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이거는 그냥 곁다리스러운 거고, 이렇게 결국에는 이게 법적 효과를 의혹한 것이 아니다라는 주장인 겁니다. 그리고 이거를 나중에 또 참고서면에도 썼어요. 참고서면에 여기 쓴 거를 보면은 요새는 시대가 바뀌어서
채팅이나 녹음처럼 이렇게 대화 증빙이 수월해졌습니다. 그렇지만은 이런 SNS 카톡 같은 게 카톡이 아니라 그거였죠. 뭐지? 그거 페이스북이 처분 문서도 아닌데 이게 단순히 구두 계약을 증빙해 주는 거라고 이렇게 보면 안 된다 이겁니다. 아니, 관련 본질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라고 얘기하고 있죠. 좀 세게 표현한 거죠. 어떤 효과를 의혹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취지입니다. 그리고 좀 이따가 얘기 나올 거니까 그 참고 서면에 쓴 거, 2장짜리 참고 서면에 쓴 거 뒤에도 보면은 아까도 말씀드렸죠. 원고 청구 빈약하니까 맨 처음에는 사기불법 행위 주장하더니 확실히 반박이 된 것 같으니까 이제는 무슨 원금보장 약정을 주장하고 있는데 이거 잘못됐다. 그리고 형사고소를 해봤어야 되는 사안이지 이거 민사소송은 잘못이다. 이런 취지의 주장을 한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그거에 대한 결론으로서는 이제 원고 청구 기각이라는 것만 이렇게 딱 보여드리고요. 구체적으로 판시 내용은 좀 보여드리기가 뭐합니다. 이거 막 내용 다 지어야 되는 게 귀찮아서 하여튼 이렇게 결국에는 제 주장을 그대로 받아주신 건데요. 아까 참고 서면 마지막에도 이렇게 언급드린 것처럼 저는 진짜로 이 사건을 크게 봤을 때는 형사고소만 해야 되고 민사소송은 하지 말았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이게 비용적인 측면에서 사건의 뒤에 있는 내용, 예를 들어서 그 VIP 중간다리에 있는 사람이랑 제 의뢰인이었던 피고랑 서로 이렇게 조금 짜고 쳤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 사는 경우에는 짜고 쳐기 힘들었을 것 같지만은 그게 판시에도 제가 건드리진 않았는데 판시에도 그런 게 다 나와 있습니다. 둘이 합작한 거 아닌 이상은 이거 사기한 불법행위 입증했다고 보기 어렵다 이런 취지 판시에도 나와 있는데 이렇게 뒤에 모르는 사실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저는 뭔가 불확실할 때는 민사소송보다는 형사고소를 추천드립니다. 형사고소만 해보는 게 좋은 거죠, 이런 경우에는. 왜냐면 형사고소는 저희 선임 비용이 조금 비교적 싼 편입니다. 비교적 싸고 변호사 비용도 덜 들죠. 그리고 민사소송 할 경우에는 인지대 비용, 송달료 비용도 들고 나중에 패소했을 때 상대방이 지불한 변호사 비용 전부 또는 일부, 대체로는 일반적으로는 일부입니다만은 그것도 그쪽에다가 물어줘야 돼요. 그러니까 민사소송은 출혈이 굉장히 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형사고소를 해봤어야 된다 이렇게 세게 얘기했던 건데요. 사실 이거 제가 이 소송을 진행하면서 내용에서도 준비서면이나 이런 거에서도 제가 썼듯이 원금보장 약정으로 이해하는 것이거나 이걸 법률행위로 이해하는 것은 관련 본질에 대한 몰이해다. 아니면은 민사소송하지 말고 형사고소 했어야 되는데 이거는 억지로 샀거나 잘못된 것이다. 이런 표현이 굉장히 센 표현이고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상대 변호사님 입장에서는 되게 짜증날 만한 표현입니다. 되게 열받을 만한 표현인데 그럼에도 이렇게 강하게 주장하면서 빨리 사건을 종결시키기 위해서 실제로 제가 수임하고 나서 한 3달, 4달 뒤에 종결됐거든요. 그리고 항소도 안 되고 그래서 이렇게 세게 표현이 나간 건데 상대 변호사님 잘못은 없습니다. 이거는 어쩔 수 없는 거니까 모르던 사실관계가 뒤에 있는 거니까요. 그래서 안전빵인 형사고소만 하는 경우도 좀 검토해봐야 됩니다. 이런 사건인 경우에는. 그래서 이제 마무리를 하겠는데요. 이 가상화폐라는 게 소송이라는 게 딱히 전문가인 것처럼 하지만은 전문가가 아닙니다. 저는 이 소송을 하고 나서도 이더리움이 뭔지도 모르고 사실 별로 관심도 없습니다. 그냥 요새 사람들이 아무거나 전문이다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냥 어떻게 보면은 영업 수단인 거고 사실 이거 다 그냥 일반 민사적인 겁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 좀 마무리로 드리면서 이런 케이스가 있었다. 사람들이 다 관심 가지더라고요.